과학기술 1번 행위자 연결망 이론이라는 지문이고 수능 특강 독서 172페이지에 있어. 너희가 읽고 문제도 풀고 그리고 나서 이 강의를 듣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너희가 문장을 이해했던 것이랑 내가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것이랑 얼마나 맞는지 그 다음에 이 문장들을 읽어가면서 내가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었진 않았는지 좀 꼼꼼하게 학습을 했으면 좋겠어.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문장에서, 그다음 문단에서, 글 전체 수준에서 어떤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독해하면 좋았을지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 알겠지? 시작해볼게. 1문단이야. 과학 지식은 다른 문화나 지식과 달리 이렇게 돼 있어. 일단 과학 지식이 주어네. 과학 지식은 다른 문화나 지식과 달리라고 했으니까 차이점이 나오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지. 달리. 사회적 맥락에 구속되지 않는 예외적 지식으로 간주되어 왔다. 얘들아 봐봐. 과학 지식은 사회적 맥락에 구속되지 않는 지식으로 간주되어 왔다라는 것은 다른 문화나 지식은 어떤 아이라고 사회적 맥락에 구속이 되는 것이었겠구나. 이렇게 두 가지를 대립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 일단 괜찮지? 그런데 과학 지식은 그렇게 간주되어 왔다라고 해서 그러나 하면서 나오면 이게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되어 왔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을 거야 라는 식으로 독해가 가능해야 해. 계속 읽어볼게. 그러나 모든 지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그러면 여기엔 과학 지식도 들어가는 거겠지.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이 지식이, 지식이 생산된 사회적 여건에 영향을 받으며 모든 지식은 사회적 여건에 영향을 받는데 사회적 맥락, 사회적 여건 똑같은 얘기겠지? 따라서 과학 지식도 단순히 자연이라는 실제의 객관적 반영이 아니라 잘 볼게. 과학 지식도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 모든 지식에 과학 지식이 들어가고 과학 지식도 단순하게 자연이라는 실제의 객관적 반영이 아니고 다양한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구성하는 유동적 결과물이라는 주장이 최근에 힘을 얻고 있다. 이 문장 중요할 것 같은 거 보이지, 얘들아? 과학 지식도 봐봐. 다양한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구성하는 유동적 결과물이다.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건 거야. 그러면 나 밑에 정리 좀 하고 넘어가 볼게.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은 과학 지식이 좀 적어볼게. 과학 지식이 객관적 반영,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실제의 객관적인 반영이라고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 뭐라고 본다고? 다양한 사회 요인에 영향을 받아.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구성하는 유동적인 결과물이다. 유동적 움직인다라는 거지. 유동적인 결과물이야 라는 주장이 최근에 힘을 얻고 있다라고 얘기했어. 그치? 그럼 지금 첫 번째 문장이랑 두 번째 문장이 대조되는 거 알겠지? 옛날엔 사회적 맥락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요즘에는 아니야.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라투르가 제시한 행위자 연결망 이론은 과학 지식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위와 같은 구성주의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얘들아 그럼 봐봐. 위와 같은 구성주의의 입장, 뭐가 구성주의라는 거야? 방금 요거 같은 색깔로 칠한 거 있지? 다양한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구성하는 유동적 결과물. 이걸 뭐라고 한 거야? 방금 이렇게 내가 정리한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성주의구나.
너희가 요거 정리해줘야 돼. 구성주의가 뭔지, 구성주의의 정의가 나와 있는 거야. 구성주의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모든 지식의 가치가 동등하다고 보는 극단적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잘 볼까? 모든 지식의 가치가 동등하다고 보는 게 뭐라고? 그렇지. 극단적 상대주의라고 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 빠지지 않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대. 무엇이? 무엇이 얘들아? 음, 라투르가 제시한 행위자 연결망 이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럼 나 밑에다 하나 더 정리할게.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에서는 과학 지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 중에서도 라투르라는 사람이 행위자 연결망 이론을 제시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온 거지. 이 행위자 연결망 이론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우리한테 제시해 줬거든. 첫 번째, 구성주의의 입장을 취했다. 구성주의가 뭐예요? 라고 하면 이렇게 정리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단적 상대주의에는 빠지지 않으려는 노력을 했다. 극단적 상대주의는 취하지 않았고 구성주의를 취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극단적 상대주의가 무엇인지는 우리 봤지? 모든 지식의 가치가 동등하다. 이게 극단적 상대주의인 거야. 됐니? 세 문장을 봤고 세 문장이 전부 중요했거든. 됐어? 그러면은 이 문단 가볼게. 그러면서 이제 극단적 상대주의가 아니라 행위자 연결망 이론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음.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서는 지식이나 조직, 사물, 현상, 기술 등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대상을 얘들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대상을 뭐라고 했냐면 지식, 조직, 사물, 현상, 기술 같은 것 이렇게 열거해줬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대상을 행위자들 사이에 형성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연합체로서의 연결망이라고 본대. 문장이 길지? 모든 대상을 행위자들 사이에 형성되는 다양하고 복잡한 연합체로서의 연결망이라고 본다. 그냥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어. 그래서 이제 이 문장에서 하나씩 좀 뜯어봐주고 있거든. 여기서 행위자란 이렇게 해주고 있지, 얘들아, 행위자. 그럼 여기서 행위자가 뭐냐라고 했을 때 행위자는 어떤 행위를 실행할 수 있는 행위 능력을 지닌 실체래.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어떤 실체, 주체가 되는 거지. 인간뿐 아니라 물질, 기계, 미생물, 세균, 가설, 기술과 같은 비인간을 포함한다. 중요한 말 해준 거지. 행위자의 개념이, 행위자의 범위가 라는 말이 더 정확하겠다. 행위자의 범위가 인간뿐 아니라 비인간까지 다 포함을 해준다라고 해줬어. 되니? 그래서 행위자의 범위를 인간과 비인간으로 이렇게 확장시켜 준 거야. 그리고 어떤 대상을 행위자들의 연결망으로 파악한다는 것은 행위자들의 연결망으로 파악한다. 여기 나와 있잖아, 연결망.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고정된 본질을 상정하고 이를 탐색하는 대신, 얘들아, 그러면 어떤 것의 고정된 본질을 상정한 다음에 그 고정된 본질을 탐색하는 건 하지 않는다는 거야. 본질이 고정됐다라고 보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이것을 둘러싼 연결망이 구성되는 과정에 주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이 문장도 중요하지. 그럼 이 연결망으로 파악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라고 물었을 때 연결망. 고정된 본질 보는 거 아니고 그 연결망이 구성되는 과정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다. 해서 이 고정된 본질이 아니라는 말이 중요해. 그렇다면 연결망이 구성되는 과정이니까 이 연결망이라는 것은 늘 이동해, 늘 움직여. 그리고 생성소멸 강약의 단계를 오가는 이걸 다 정리해서 역동적이다, 그러니까 움직인다라는 거지. 이런 성격을 지닌대. 그래서 연결망을 구성한 행위자 있지, 행위자. 그 행위자의 수가 많고
그 성격이, 그 행위자의 성격이 이질적일수록 그 연결망은 강화된다라고 관계를 좀 설명해 줬지. 됐니? 얘들아, 그럼 정리해볼게. 어렵지 않지만 정리를 한번 해보면 그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 지금 들어온 거야. 거기에서 어떻게 보냐면 모든 대상을 행위자들 사이에, 행위자들 사이에 형성되는 연결망이라고 본다. 이렇게 본 거지. 행위자 사이의 연결망이라고 보는 건데 여기서 행위자를 뭐라고 했냐면 인간만 행위자가 아니야.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행위자라고 하면은 인간인 것 같잖아. 그치? 무언가를 행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도 모두 포함된다라고 하면서 비인간의 예를 쭉 나열해 줬지? 다 알려준 거야. 물질, 기계, 미생물, 세균, 가설, 기술 모두 다 포함이 되는 거고 그 사이에 연결망으로 파악한다라는 것 자체는 그 각각의 행위자가 우리가 행위자가 지금 인간, 비인간 모두 다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그 행위자의 어떤 고정된 각각의 본질, 인간의 어떤 본질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딱 고정시켜 놓고 그 고정된 본질을 탐구하는 게 아니라 이들 사이에 움직이는 구성되는 구성되는 과정에 주목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럼 구성되는 과정에 주목을 하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역동성에 주목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그다음 마지막 문장까지도 좀 잘 봐주면 이 연결망을 구성하고 있는 행위자 있지. 행위자의 수가 많고 하나는 아니겠구나. 둘보다는 셋, 셋보다는 넷 이렇게 많고 그 성격들이 각각의 성격이 서로 달라. 성격의 이질성이 높으면 연결망이 더 어떻게 된다고? 강화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여기 가지고도 학교 내신에서 선택지에서 물어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부분까지 잘 챙겨주면 될 것 같아. 됐지? 3문단 가볼까? 라투르 누구였지? 행위자 연결망 이론을 주장했던 그 학자 이름이었어. 그 이질적인 행위자들을 연결해서 연결망을 구축하는 그 과정을 번역이라고 칭하여. 얘들아, 정의가 나온 거야. 이 라투르라는 사람이 번역이라는 말을 정의한 거야. 그래서 뭐라고 정의했냐면 우리가 방금 생각했던, 봤던 그 모든 것들, 행위자들을 연결해서 연결만 구축하는 그 과정을 번역 이렇게 얘기했대. 그래서 이 번역이겠지? 번역을 행위자 연결망 이론의 핵심에 두었다. 얘들아, 그럼 행위자 연결망 이론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의 핵심이 번역이야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번역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뭐지? 중요해지는 거지. 이제 번역의 정의를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줄 거야. 번역이란 나와 있지? 정의를 알려주겠다는 거야.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이질적인 행위자들이 얘들아 봐봐. 행위자들이 있어야 돼. 맞지? 그런데 행위자들은 이질적이야. 서로 다르다는 거야. 근데 왜 이질적이냐면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그 이익과 손해의 관계가 이해관계잖아. 서로 추구하는 이익과 손해의 관계가 달라. 그렇게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졌으니까 이질적인 거야. 그 행위자들이 있거든. 그런데 그 서로의 목표를 조율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졌잖아. 근데 그 목표를 조율함으로써 공동의 목표를 지닌 하나의 연결망으로 포섭되는 과정이다. 하면서 번역이 뭔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야. 얘들아, 이거 잘 봐야 될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내가 밑에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 번역의 과정은 일단 이질적인 행위자들이야. 이질적 행위자들이 뭐예요? 다시 너희가 말해볼래?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다라는 거야. 그런데 얘네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의 목표를 가진다는 것이 이질적인 행위자들 사이에서 공동의 목표를 가진다는 게 이제 어려운 거잖아. 그치? 서로 달랐으니까 그 공동의 목표를 조율해 나가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 그 공동의 목표를 가진 하나의 연결망이 되잖아.
그러면 그게 번역의 과정이다라고 보는 거야. 알겠니? 요걸 좀 잘 봐줘. 요 틀을 봐주고 이제 계속 이해해 볼게. 번역의 주체가 되는 행위자는 반드시 인간만으로 한정되진 않는다. 인간으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지? 비인간도 있다. 그치? 그래서 라투르는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의 번역 과정을 요 행위자가 인간이고 또 비인간, 인간이 아닌 모든 것들, 얘네들이 같이 이제 조율을 해 나가는데 그 번역 과정을 총기를 소유하게 된 사람의 상황에 비유하며 설명하면서, 비유, 지금 이 라투르라는 사람이 이 과정을 비유해서 우리한테 잘 이해가 되게끔 해줬다는 거야.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당신은 손에 총을 쥐면서 달라지고 총은 당신에게서 쥐어지면서 달라진다라고 라투르의 말을 지금 인용하고 있지. 그러니까 인용 쓰고 있어. 봐봐. 당신, 인간이지. 총, 비인간이지. 그러니까 인간 행위자는 비인간인 총을 쥐면서 달라져. 그 다음에 비인간인 총은 인간인 당신에게 쥐어지면서 달라진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야? 인간이랑 비인간이 서로 만나서 서로 달라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서 주체와 객체, 인간과 사물을 분리하여 각각 본질을 가정하는 인식과는 다른 행위자 연결망의 이론의 인식을 드러내었다. 얘들아, 이거 그냥 읽고 끝내면 안 되거든? 봐봐라. 주체, 객체, 분리했지? 주체, 객체, 인간, 사물, 이렇게 분리했지? 그것을 분리해서 그 각각의 본질을 가정하는 인식과는 다르대. 행위자 연결망 이론의 인식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 그럼 너희 여기서 뭘 갖고 가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 번역이라는 것 자체가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하나의 핵심적인 개념이었던 거잖아. 그래서 행위자 연결망 이론은 어떤 인식과는 다르다? 주체, 객체, 주체, 객체, 다른 말로 인간, 사물, 이것을 분리하는 인식, 분리하는 인식과는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행위자 연결망 이론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요거 비슷한 내용이 아까 나왔던 것 같지 않니? 보면은 여기 이 문단에서 고정된 본질, 여기 있지, 고정된 본질. 요 말이랑 비슷한 거야. 각각의 인간과 비인간의 고정된 본질을 상정하고 탐색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지. 똑같아. 주체, 객체, 인간, 사물의 고정된 본질, 각각의 고정된 본질을 가정하고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인식이다. 그럼 이걸 다시 말해보면 어떤 인식이라는 거야? 주체, 객체를 분리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이거는 분리를 안 하고 하나로 본다라는 거야. 여기는 분리를 한다는 것이면. 됐니? 요거까지 봐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한 번 더 나왔다. 이 문단에 나와 있었던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왔구나. 강조가 됐구나.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돼. 마지막 문단인가? 4문단? 볼까? 아닌가? 5문단이 마지막. 5문단이 마지막이구나. 4문단 볼게. 성공적인 번역은 번역 중에서 이제 성공적인 번역은 더 넓고 촘촘하며 강한 연결망의 구축으로 이어진다. 얘들아, 번역이라는 게 연결망 구축이었는데 성공적일수록 더 넓어져. 그다음 촘촘해져. 그리고 더 강해져. 이렇게 설명해 준 거야. 이를 통해서 안정화, 견고화된 연결망은 이렇게 되어 있어. 얘들아, 그러면 이 번역 과정을 통해서 안정화되고 견고화된 연결망이야. 그럼 이미 이거 자체는 번역의 과정을 거친 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번역의 과정으로 연결망이 좀 튼튼해지고 안정적이 되었어. 이런 연결망은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하나의 대상으로 간주된대. 라투르는 이를 뭐라고 칭했대? 블랙박스라고 칭하고 블랙박스라는 이름을 부여한 거야. 이것도 개념이야. 그치?
블랙박스라고 칭하고 블랙박스화된 연결망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줬어. 예로 완성된 기술이나 진리로 간주되는 과학 지식을 제시하였다. 여기까지 볼게. 여기까지 보면 얘들아, 봐봐. 여기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냐면 번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다음에 번역 중에서 성공적인 번역이 있다. 그 번역은 어떻게 된 거냐면은 좀 안정화되고 견고화된 연결망이 된다라는 거지. 안정화되고 견고화된 연결망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 원래는 막 역동성이 많았던 그 구성을 뭐라고 말해야 되지? 역동성이라는 그 특징 자체가 번역의 과정이었잖아. 그런데 그 역동성을 거쳐서 안정화, 견고화가 돼버리면 그때는 역동성이 없어진다라는 거야. 더 이상 역동적이지가 않아. 그리고 그냥 하나의 대상이 돼버려. 이게 이해돼야 될 것 같아. 알겠지? 이 자체를 뭐라고 얘기했다고? 이렇게 된 것을 블랙박스라고 개념을 정의해 준 거야. 알겠지? 블랙박스.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고 있지? 예를 뭐라고 들어주고 있어? 과학 지식 있잖아. 과학 지식. 우리가 이미 진리라고 생각하는 과학 지식. 그것은 더 이상 역동적이지 않다라는 거지. 그건 이미 여러 가지 행위자들끼리의 그 이렇게 역동성을 거쳐가지고 하나의 대상이 돼버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블랙박스라는 것의 정의를 좀 잘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알겠지? 계속 읽어볼게. 결국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 따르면 이론에 따르면 과학 지식은 이 과학 지식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는 거야. 과학자, 실험 장비, 교과서, 논문, 저서, 기술, 실험실 등과 같은 다양한 행위자로 이루어진 연결망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얘들아, 지금 이 과학 지식의 행위자가 누구였는지 예를 쭉 열거해주고 있는 거거든. 이 다양한 행위자들이 연결되어서 결국에 이런 과학 지식이 하나 완성됐다. 이렇게 보면 돼. 특정 현상에 대한 과학자 개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는 설득력이 빈약하지만 얘들아,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있어. 과학자 혼자 주장해. 그걸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 줄 것 같아? 잘 안 받아들여줘. 그래서 설득력이 좀 약해. 하지만 그 주장이 하나의 행위자로 들어가는 거지. 하나의 행위자로 들어가서 다양한 행위자랑 이어져서 연결망을 이루면서, 얘들아, 연결망을 이루면서 다시 뭐라고 말하면 될까? 번역의 과정을 거치면서 견고한 보편적 진리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시험될 수 있대. 견고한 보편적 진리? 이런 걸 아까 뭐라고 했어? 블랙박스라고 봐도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번역의 과정을 지나오면서 이것이 그 블랙박스라고 지칭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가능성을 시험하게 된다는 거야. 라투르는 보편적 진리로 인정될 수 있는, 계속 나오지? 보편적 진리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험하는 과정이 얘들아, 요거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보편적 진리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험하는 과정을 뭐라고 말할 수 있어? 그렇지, 번역이지. 번역. 번역이 주장 자체의 내재적 장단점이나 한계와는 무관하게 일어난다고 보았다. 중요하겠다. 주장 자체, 그 어떤 과학자 개인의 주장 자체가 그 안에 지닌 장단점이나 그 주장의 한계와는 상관없이 번역의 과정은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야. 알겠지? 또한, 또한 그는 라투르는 주장이 획득하게 된 보편적 진리성은 그 주장이 획득하게 된 보편적 진리성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것은 이를 도출해낸 특정 연결망 속에서 보장이 되고 그 연결망의 맥락을 벗어난 진공 속에서도 보편적 진리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 문장 잘 볼까? 어떤 주장이 보편적 진리성을 가졌어. 그것은 그 연결망 속에서는 보장돼.
그런데 어디서는 보장되지 않아? 연결망의 맥락을 벗어난 것을 뭐라고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냐면 진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어, 연결망의 맥락을 벗어난 곳에서는 보편적 진리로 보장되진 않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얘들아, 여기 잘 이해되니? 잘 이해돼? 나는 얘를 이제 정리하자면 이렇게 해주고 싶어. 이제 블랙박스에 대해서 정의를 얘기해 준 다음에, 얘가 지금 어떤 것을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냐면, 번역이라는 과정이, 번역, 여기 번역이라는 과정을 난 지금 이렇게 그냥 쓴 거야. 보편적 진리로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험하는 과정 자체는 주장 자체의, 주장 자체의 내재적인 장단점이나 한계와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무관하게 이루어진다. 이거 하나 포인트로 잡고 싶고, 그 다음에 그 주장이 어떤 보편적인 진리성을 띄었어. 그치? 그래서 그 연결망들 사이에서 보편적 진리를 갖게 되면은 그것은 어디서만 보장된다고? 그 연결망 속에서만 보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러면 마지막 문단 가볼게.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서는 과학 지식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기성의 과학이 아닌 만들어지고 있는 과학을 추적한다. 또 비슷한 문장 구조가 나왔네.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서는 기성의 과학이 아니라 만들어지고 있는 과학을 추적한다 라고 지금 두 개를 대조시켰어. 이런 거 무조건 표시하고 잘 봐줘야 돼. 이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과학 지식의 구성에 참여하는 능동적 행위자를 인간으로 한정한 기존의 구성주의적 입장과는 달리가 나왔다는 거 볼까? 그럼 지금 기존의 구성주의적 입장은 뭐냐면 과학 지식의 구성에 참여하는 능동적 행위자를 인간으로 한정했대. 그러니까 인간만 포함시킨 게 구성주의야. 기존의 구성주의야. 그것과 달리 행위자 연결망 이론은 이들 행위자에 계속 나오지 인간 및 비인간 실체를 모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이질적 구성주의라고 불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정리하고 갈까? 일단 봐봐. 여기서 지금 다 주어가 행위자 연결망 이론이야. 행위자 연결망 이론의 특징을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 행위자 연결망 이론은 행위자 연결망 이론 이렇게 한번 써볼게. 과학 지식 성격을 밝히기 위해서 기성의 과학이 아니었대. 일단 기본적으로. 기존의 과학에서 벗어났구나. 기성의 과학이 아닌 만들어지고 있는 과학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 만들어지고 있는 과학을 추적해. 이거 아니고 이걸 추적해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 기존의 구성주의가 아니래. 기존의 구성주의가 아니라 이질적 구성주의라고 한대. 이질적 구성주의. 그래서 요거 아니고 요건데 요거의 차이점 아는 게 중요하겠지. 차이점이 뭐였어? 행위자의 여기는 인간만 포함시키는 거고 이질적 구성주의는 인간의 비인간까지 모두 포함시키는 거야. 얘들아 근데 여기 보면은 둘 다 구성주의거든? 그지? 구성주의인데 우리 1문단에서 구성주의의 정의가 나왔었거든? 여기 보이지? 구성주의가 뭐였냐면은 여기 나와 있네.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구성하는 유동적 결과물이다. 이렇게. 요게 구성주의거든. 음. 여러 사람들이 구성하는 유동적 결과물이다. 라는 게 구성주의야. 그러면은 기존 구성주의도 이질적 구성주의도 구성주의라는 건 맞는 거야. 그치? 구성주의는 이제 다양한 사회에 영향을 받는 인간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만든 결과물 이런 게 이제 구성주의인데 구성주의 중에서도 기존의 구성주의 말고 이질적 구성주의 이렇게 두 개를 나눴다는 건
구성주의도 두 개가 있고 특히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서는 요 이질적 구성주의를 따랐다는 것. 요 인간뿐 아니라 비인간을 포함했다라는 게 지금 내가 기억나는 것만 해도 3번이거든. 각 문단에서 한 번씩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어. 그럼 뭐야? 매우 중요해. 이렇게 생각해줘야 돼. 알겠지? 이러한 행위자 연결망 이론의 입장은 인간 대 비인간, 자연 대 사회의 이분법에 기반한 근대주의에 반대하는 것이자 쓰고 갈까? 얘는 그러면 행위자 연결망 이론은 근대주의에 반대했대. 근대주의가 뭐냐? 이분법적 사고래, 얘들아. 이분법. 이것도 앞에서도 비슷하게 나왔던 것 같아. 인간, 비인간. 뭐 주체, 객체, 자연, 사회 뭐 이런 거 있지. 그래서 이분법에 기반한 걸 근대주의인데 그거에 반대하고 그 대안, 근대주의의 대안으로서 인간과 비인간 모두에 대등한 가치를 부여하는 비근대주의를 표방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면서 친절하게 얘는 비근대주의야 이렇게 얘기해줬고 비근대주의는 뭔데? 모두에게 대등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줬어. 이 마지막 문단에서 얘들아 대조되는 지점을 정말 잘 봐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돼. 알겠지? 이렇게 정리하면 돼. 이렇게 정리해서 행위자 연결망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데 문제를 좀 풀어보고 싶은데 내가 문제를 2개만 좀 풀어줄게. 다른 건 너희가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요 1번. 1번 문제가 나름 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봐봐. 1번. 극단적 상대주의 입장에서는 모든 지식의 가치를 동등한 것으로 여긴다. 요거 기억나니? 극단적 상대주의에서는 모든 지식의 가치를 동등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희 그 1문단에 나와 있었어. 그래서 찾아주면 되고 2번. 과학 지식에 대한 구성주의의 입장은 과학 지식이 사회적 맥락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주장과 상반된다. 그럼 봐봐. 구성주의 입장이랑 사회 맥락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주장은 서로 반대야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어디 나왔었지? 우리 1문단에 나와 있었던 거 기억나니? 1문단에 여기 보면은 여기 사회적 여건의 영향을 받아서 과학 지식도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구성하는 유동적 결과물이다라는 게 구성주의였어. 그런데 그거 말고 사회적 맥락에 구속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건 구성주의와 반대 지점에 있는 거겠지.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구성주의 입장을 따르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요 1문단을 생각하고 2번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3번 과학 지식이 자연의 객관적 반영이라는 입장은 요거 과학 지식이 자연의 객관적 반영이라는 입장 요거 어디 나왔었지? 이것도 1문단에 있었어. 여기. 빨간색으로 내가 한번 봐줄게. 과학 지식이 단순히 자연이라는 실제의 객관적 반영이라는 입장은 구성주의랑 반대였어. 이게 보여야 돼. 이 2번째 문장에서, 1문단 2번째 문장에서 과학 지식이 자연이라는 실제의 객관적 반영이 아니라 유동적 결과물이야.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이거는 구성주의랑 반대되는 입장이었어. 그게 1문단에 나왔어. 그래서 나는 이걸 세모로 이렇게 표시해 줄게. 이것은 행위자 연결망 이론과 행위자 연결망 이론은 동그라미 쳐볼게. 근대주의의 이분법의 공통적인 전제이다. 너무 이상하지 얘들아? 그치? 지금 보면은 근대주의 이분법은 마지막 문단에 나왔거든? 근대주의 이분법이랑 그치? 행위자 연결망 이론이 무언가 공통적 전제를 갖고 있다는 것도 어잉? 하고 생각을 해줘야 돼. 두 개는 완전 반대니까. 그런데 과학 지식이 자연의 객관적 반영이라는 입장은 기본적으로 행위자 연결망 이론이랑 대조되는 입장이야. 그치? 얘는 구성주의 입장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3번이구나 이렇게 잡아낼 수 있어야 해. 4번. 과학 지식이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것은 영향을 받는다. 구성주의지. 행위자 연결망 이론과 기존의 구성주의의 공통점이다. 얘들아, 행위자 연결망 이론은 구성주의에 기반하니까 맞고
기존의 구성주의의 공통점. 이게 왜 맞냐면 기존의 구성주의도 구성주의는 맞아. 그치? 그런데 행위자 연결망 이론이랑 뭐가 다르냐? 행위자 연결망 이론은 여기 이질적 구성주의라 그랬잖아. 그래서 행위자에 인간과 비인간이 포함되는 거고 기존의 구성주의는 인간만 포함하는 거였어. 행위자에. 그 차이점이 있을 뿐이지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는 것 자체는 둘 다 구성주의니까 똑같아. 이거 찾아낼 수 있어야 돼. 5번 과학 지식의 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의 범위에 대해서 행위자 연결망 이론과 기존의 구성주의는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서로 다른 입장이겠지? 방금 내가 설명한 거지. 여기는 인간 플러스 비인간. 그치? 모두 포함한다면 기존의 구성주의는 인간만 포함해서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지. 상이하다라는 말을 아직도 모른다면 꼭 외워줘야 해. 서로 다르다라는 말이야. 됐니? 1번은 내가 왜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냐면 지금 이 전체적인 내용을 잘 읽었느냐를 묻고 있는 문제여서 난 좋다고 생각해. 이게 내 생각에는 지문이 어려운 지문이 아니야. 그래서 너희가 그냥 이렇게 쓱쓱 읽고 넘어가 버릴 수가 있거든.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 절대 안 돼. 특히 너희가 지금 내신을 위해서 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크잖아. 그럴 때는 정말 내용을 좀 심도 있게 봐줘야 해서 이 문제를 내가 틀렸다. 혹은 약간 의문이 좀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독해법이 제대로 안 돼 있다고 생각해야 돼. 꼼꼼하게 독해를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1번 문제가 정확히 답이 보여야 한다라는 걸 좀 짚어주고 싶었고 그 다음 이제 난 3번을 해주고 싶은데 3번이 답이 없어 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3번이 좀 헷갈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3번을 해주고 싶거든. 한번 볼게. 번역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어. 번역 자체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데 봐봐. 1번 견고한 보편적 진리가 도출되기까지 그 실행 범위가 확장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얘들아, 견고한 보편적 진리가 도출되면 그 보편적 진리를 블랙박스라고 한다고 했지. 그런데 그 전까지는 실행 범위가 확장된다라고 하면 맞아. 왜 맞냐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볼까? 성공적인 번역은 넓고 촘촘하며 강한 연결망의 구축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으니까 범위가 확장된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다가 이 성공적인 번역을 통해서 하나의 대상으로 간주되는데 이때는 블랙박스인 거고 이 블랙박스가 돼버리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지? 역동성을 잃는다고 했었지. 그래서 이 전까지는 더 넓어진다라고 표현하면 맞는 소리가 돼. 그치?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 개인의 주장이 보편적 진리로 인정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난다. 이것도 까지네. 개인의 주장. 예를 들어서 과학자가 주장을 하나 한다라고 문단에서 나왔었지, 4문단에서. 그 주장이 보편적 진리로 인정되기까지 번역의 과정이 일어난다라고 봐도 된다고 했지. 이 보편적 진리로 인정되는 것도 블랙박스가 된 것이라고 봐도 되겠지? 그래서 1번하고 2번 선택지는 좀 비슷하다, 그지? 그래서 얘도 맞고. 3번, 유형과 무형의 존재를 포괄하는 행위자 간의 연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완전 맞네. 유형과 무형의 존재를 포괄하는 행위자. 그러니까 형태가 있고 형태가 없고 그 모든 존재를 포괄하는 행위자, 행위자가 모든 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그들 간의 연결을 통해 이게 번역이잖아. 이루어진다. 맞지? 4번. 견고화된 연결망이 역동성을 잃고 하나의 블랙박스가 되는 과정을 말한다. 이게 되게 맞아 보이거든? 왜냐면 번역의 과정에 이게 있었어. 그지? 견고화된 연결망이 역동성을 잃고 하나의 블랙박스가 되는 과정이 번역에 있었는데 이게 왜 답이냐면 번역은 얘들아 애초에 그냥 이질적인 행위자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연결망을 구축하는 과정인 거거든? 그런데 그 연결망을 확장시키다가 계속 구축하다가 걔가 견고해지잖아?
견고해지면은 그때 하나의 블랙박스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었어. 그런데 지금 이 4번에서는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 견고화된 연결망이 블랙박스가 되는 과정을 말한다라고 이 부분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번역의 과정을 이렇게 넓게 봤을 때 여기 뒷부분, 그러니까 그 일부만을 번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겠지. 왜냐면 번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좁혀서 이야기했기 때문이야. 알겠니? 그래서 답이 4번이야. 5번 해볼게. 행위자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실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야, 이거 맞겠니? 그 산문단에 보면은 행위자들 사이에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갖고 나아가는 과정이 번역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 이해관계가 서로 변화하는 거야. 변화함에 따라서 그 여부가 달라지면서 점점 번역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거지. 그래서 얘도 맞아. 그래서 너희가 4번이라고 답을 골라내야 되고 이거 하나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이 번역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4번 선택지는 전체 번역의 과정 중에서 일부만을 딱 낸 거야. 그리고 이거를 이 전체 과정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너희한테 알려주는 선택지라고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요 1번, 3번을 해주고 싶고 나머지 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할 수 있을 것 같고 굳이 하나 더 얘기해 준다면 얘는 좀 쉬운데 얘들아 그 4번의 답이 1번이라고 너희가 풀어봤을 텐데 요게 이 연구자 A의 연구가 실패한 것이 그가 제시한 방법에 내재된 한계로 인해 연결망 구축이 일어나지 않았다. 우리가 근데 내가 아까 중요하다고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주장에 내재적 한계로 인해 번역이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라고 했었어. 그래서 연결망 구축이라는 게 이제 번역이잖아. 이 번역은 주장의 내재적 한계나 장단점과는 상관없이 일어난다. 라고 했던 그 구절이 생각이 나서 골라주면 될 것 같아. 됐니? 음. 얘들아 그러면 이렇게 하고 선택지 다 살펴보고 잘 모르겠는 건 나한테 질문을 꼭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 지문 가지고 공부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이렇게 이 지문은 마칠게. 수고 많았어.